아델가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인 날 화려한 웨딩홀은 마치 축복을 가장한 전쟁터처럼 빛나고 있었다.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 버질로드 양옆을 가득 채운 붉은 장미, 흰 꽃잎을 뿌리는 어린 화동들, 그리고 아델 그룹의 이사들과 정재계 인사들, 기자들의 숨죽인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겉으로는 박현준 본부장과 백진주의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의 안쪽에는 사랑보다 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진주는 현준과의 결혼을 통해 아델 안으로 들어가 회장 자리를 차지할 힘과 자격을 얻으려 했고, 단이는 이 결혼식에 쏠린 시선을 이용해 박태호 회장님을 안전하게 구해낼 계획을 세웠다. 정나는 이 결혼을 통해 현준을 다시 아델의 중심에 세우려 했고, 유나는 이 결혼이 민준의 기억을 완전히 깨우는 방아쇠가 될까 두려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은 마침내 잃어버린 기억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결혼식장 밖 긴 복도 끝에서 진주는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하얀 드레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신부의 설렘이 없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흔들렸다. 거울 속에는 클로이 리도, 복수자 백진주도, 아델을 차지하려는 여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아직 민준을 사랑하는 여자가 남아 있었다. 진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진주야, 나 이제 기억났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아빠 사고도 김명희 씨 죽음도 회장님을 둘러싼 진짜 범인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흔들리면 다 무너져. 문이 열리고 제임스 리가 들어온다. 그는 신부 차림의 진주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진주야. 진주는 애써 웃는다. 아저씨 이상해요? 제임스는 고개를 젓는다. 예쁘다. 그런데 행복해 보이진 않아. 진주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진다. 행복하려고 하는 결혼 아니에요. 제임스는 가까이 다가와 낮게 묻는다. 그럼 정말 해야 하냐? 진주는 대답하지 못한다. 제임스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민준 씨 기억이 돌아온 것 같더라.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 진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그녀는 손에 쥔 부케를 더 세게 움켜쥔다. 그래서 더 해야 해요. 민준 씨가 기억을 찾았으면 이제 더 위험해져요. 유나도 오정란 사모님도 강 실장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델 안으로 들어가야 민준 씨도 지킬 수 있어요. 제임스는 슬프게 웃는다. 그 사람을 지키려고 그 사람 마음을 찢겠다는 거냐? 진주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한다. 이미 찢었어요. 이제 와서 멈춘다고 덜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 시각 결혼식장 뒤편 현주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겉모습은 완벽한 신랑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무너진 아이처럼 불안했다. 송근태는 멀리서 현준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본부장님, 현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한다. 그 호칭 아직도 하시네요. 근태의 얼굴이 굳는다. 현준아. 그제야 현주는 천천히 돌아본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송근태의 목소리에 현준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는 금세 차갑게 웃는다. 오늘은 축하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노릇하러 오신 겁니까? 근태는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현주는 이를 악문다.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어요. 오늘 이후로 저는 아델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엄마가 원하던 대로, 진주가 필요한 대로 나도 속물처럼 굴어볼 거예요. 근태는 애타게 말한다. 그 길이 너를 더 다치게 할 수도 있다. 현주는 눈물을 참으며 웃는다. 이미 다쳤어요. 이제는 다친 채로 버티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정나는 그런 현준을 멀리서 바라본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불안, 그리고 집착이 뒤섞여 있다. 아들의 결혼식인데도 그녀는 축하하는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았다. 전쟁터에 아들을 밀어넣는 장군처럼, 혹은 마지막 성벽을 지켜내려는 죄인처럼 서 있었다. 정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현준아, 오늘만 지나면 돼. 오늘만 지나면 너는 다시 아델 안으로 들어가. 엄마가 다 해줄게.
내가 박태호 회장님 아들이 아니어도 세상이 너를 그렇게 보게 만들 거야. 그러나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공포도 있었다. 민준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소문. 박태호 회장님이 다시 의식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 강 실장이 더 이상 완전히 자신의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 모든 것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한편 단희는 결혼식장 뒤편에서 윤정과 빠르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겉으로는 결혼식 하객처럼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휴대전화 화면과 보안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윤정의 목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들린다. 대표님, 웨딩홀 쪽으로 경호 인력 빠졌어요. 회장님 방 앞에는 강 실장 라인 둘만 남았습니다. 옥 집사님이 안쪽에서 대기 중이에요. 단희는 낮게 대답한다. 회장님 상태는? 윤정이 숨을 죽이며 말한다. 해독제 반응이 조금 더 뚜렷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자극에 반응합니다. 단희는 눈을 감았다 뜬다. 오늘 반드시 병원으로 옮겨야 해.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윤정은 걱정스럽게 묻는다. 대표님, 만약 오정란 사모님이 눈치채면요? 단희의 시선이 결혼식장 안에 정란에게 향한다. 그래서 오늘은 진주씨 결혼식이 미끼야. 모두가 버질로드를 볼 때 우리는 회장님을 빼낸다. 그 순간 정란이 단희에게 다가온다. 김 대표님. 단희는 이어폰을 빼며 아무렇지 않게 웃는다. 사모님, 오늘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시네요. 정란은 차갑게 웃는다. 내가 여기서 뭘 꾸미는지 모를 것 같아? 단희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오늘은 현준 씨 결혼식입니다. 사모님이야말로 괜한 일 벌이지 마세요. 정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김명의 흉내 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아들 결혼식까지 이용해. 단희는 조용히 다가가 낮게 말한다. 오정란 씨가 사람 목숨을 이용한 것보단 낫죠. 정란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너 오늘 내 현준이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단희는 차갑게 대답한다. 사모님이 진짜 현준 씨를 생각한다면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현준 씨를 가장 많이 망가뜨린 건 사모님의 죄책감 없는 사랑이니까. 식장 안에서는 음악이 시작된다.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카메라가 버질로드 입구를 향한다. 현주는 단상 위에 서서 진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의 손에는 전날 웨딩홀에서 내밀었던 반지가 다시 쥐어져 있다. 진주가 끝내 받아주지 못했던 그 반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이 아니라도 좋았다. 이용이라도 좋았다. 자신이 진주의 복수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필요 안에서라도 그녀 곁에 있고 싶었다. 현주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진주야, 오늘만은 도망가지 마.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손만 잡아. 신부 입장 음악이 울리고 문이 열린다. 하얀 드레스 차림의 진주가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사람들은 숨을 삼킨다. 진주는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차가웠고 너무 슬퍼 보였다. 그녀가 한 걸음씩 버질로드를 걸을 때마다 과거의 장면들이 겹쳐진다. 7년 전 불길 속에서 죽음을 넘어 살아남았던 백진주, 클로이 리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아델가를 흔들던 여자, 민준을 사랑하면서도 밀어냈던 여자, 현준을 이용하면서도 그의 상처를 외면하지 못했던 여자. 그녀는 모든 것을 품고 걸었다. 복수를 향해, 권력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현주는 진주가 가까워질수록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 진주가 그의 앞에 멈춰선다. 하객들은 환호하고 사회자는 축복의 말을 이어간다. 정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단희는 시간을 확인한다. 윤정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한다. 지금 회장님 이동 시작합니다. 단희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진주가 현준의 팔을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장 뒤쪽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시선이 뒤로 쏠린다. 숨이 턱 막히는 정적.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박민준이 달려들어온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피로와 절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기억을 잃고 흔들리던 남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떠올린 남자. 백진주를 사랑했고 백진주를 잃었고
백진주가 클로이 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마침내 온몸으로 깨달은 남자였다.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보지도 않는다. 오직 진주만 바라본다. 진주의 손끝이 떨린다. 현주는 본능적으로 진주의 팔을 붙잡으려 한다. 민주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단상 가까이 다가와 진주의 팔을 잡아 끈다. 진주야, 이 결혼 안 돼. 식장 안이 술렁인다. 진주는 숨을 멈춘다. 민준 씨, 민주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나 기억났어. 다 기억났어. 내가 백진주라는 것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7년 전 내가 내 손을 놓쳤다는 것도. 진주의 눈가가 붉어진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문다. 지금 이러지 마요. 제발. 현준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는 진주를 붙잡은 민준의 손을 노려본다. 너 설마 넌 끝까지 내 욕심밖에 모르는 놈인 거야? 민준이 천천히 현준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질투보다 더 깊은 분노가 있었다. 진주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녀의 복수와 상처를 이용하려 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 현준이 진주의 절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7년 전부터 이어진 이 비극 전체에 대한 분노. 민주는 이를 악물고 말한다. 이 비겁한 자식아. 다음 순간 민준의 주먹이 현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간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준이 그대로 쓰러진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정난이 자리에서 뛰쳐나온다. 현준아. 진주는 충격에 얼어붙는다. 민준 씨, 그만해요. 민주는 그녀의 팔을 놓지 않는다. 아니, 이번엔 안 놓아. 7년 전에 놓쳤고 클로이로 돌아왔을 때도 못 알아봤고 내가 혼자 복수한다고 떠밀 때도 놓쳤어. 그런데 오늘은 안 돼.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나를 버려도 이런 결혼으로 너 자신을 또 죽이는 건 못 봐. 진주의 눈물이 떨어진다.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내가 왜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민주는 낮게 대답한다. 알아. 이제 기억났으니까. 내가 백준기 대표님 딸이라는 것도, 내가 죽은 척 살아야 했던 것도, 내가 널 지키지 못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더 안 돼. 현주는 바닥에서 피가 묻은 입술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난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허탈함이 있었다. 역시 형이네. 기억만 돌아오면 모든 게 형한테 돌아갈 줄 알았어? 민주는 진주를 뒤에 세운 채 말한다. 진주는 물건이 아니야. 현주는 비웃는다. 그 말 형이 할 자격 있어? 진주가 복수하려고 얼마나 처절하게 버텼는지 알면서도 지금 내 감정 하나로 결혼식장을 뒤집어 엎었잖아. 누가 더 이기적인데? 그 말에 민준도 진주도 멈칫한다. 현준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리지 않았다. 진주는 이 결혼을 스스로 선택했다. 복수를 위해, 아델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민준을 위험에서 밀어내기 위해. 민준의 낯입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진주의 선택을 부정하는 폭력이기도 했다. 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민준 씨, 손 놔요. 민준의 얼굴이 굳는다. 진주야. 진주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한다.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이 결혼 내가 선택한 거예요. 민주는 고통스럽게 바라본다. 그 선택이 널 망가뜨려도? 진주는 대답한다. 이미 망가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해요. 민준의 손에 힘이 풀리는 듯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주는 현준 쪽으로 돌아서려 한다. 민주는 다시 그녀의 손을 붙잡는다. 그럼 나도 끝까지 갈게. 내가 날 밀어내도 난 이제 진실을 알아. 7년 전부터 우리가 빼앗긴 걸 되찾을 거야. 하지만 이 결혼식은 아니야. 그는 결국 진주의 팔을 잡고 식장을 빠져나간다. 진주는 저항하려 하지만 완전히 뿌리치지 못한다. 민준의 눈빛 속에는 집착이 아니라 처절한 다짐이 있었고 그 다짐은 진주의 무너진 마음을 흔들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댄다. 현주는 단상 위에 홀로 남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반지가 쥐어져 있다. 정란은 쓰러진 현준에게 달려가지만 현주는 그녀의 손을 밀어낸다. 만지지 마요. 정란의 얼굴이 무너진다.
현주는 진주와 민준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린다. 결국 이번에도 난 버려졌네. 정난의 분노는 곧바로 다니를 향한다. 그녀는 사람들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에게 달려간다. 김명희. 다니는 차갑게 돌아본다. 정난은 눈물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친다. 기어이 니들이 우리 현준이 결혼식을 망쳤어.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해? 다니는 낮게 말한다. 사모님, 이건 제가 벌인 일이 아닙니다. 정난은 비웃는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조카 박민준이 기억 찾은 거 내가 이용한 거잖아. 우리 현준이 다시 바닥으로 처박으려고. 내 아들 인생까지 짓밟아야 속이 시원해? 다니의 눈빛이 차갑게 굳는다. 사모님 아들 인생을 제일 먼저 짓밟은 사람은 사모님입니다. 현준 씨를 박태호 회장님 아들로 속여 키운 것도 그 아이를 아델에 묶어둔 것도 당신이잖아요. 정난은 손을 들어 다니를 치려 하지만 윤정이 막아선다. 사모님 여기 기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정난은 숨을 헐떡이며 이를 간다. 김단이 너랑 백진주 내 현준이한테 한 짓 똑같이 돌려받게 할 거야. 그 사이 다니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윤정의 다급한 목소리다. 대표님, 회장님 이동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강 실장이 나타났어요. 다니의 얼굴이 굳는다. 결혼식장 혼란은 예상보다 커졌고 그 틈에 회장님을 빼내려던 작전도 위험해졌다. 다니는 정난을 밀쳐내듯 지나치며 낮게 말한다. 사모님, 지금 현준 씨 걱정할 시간 있으면 회장님 걱정부터 하세요. 회장님이 완전히 깨어나면 사모님이 숨긴 게 먼저 터질 테니까. 정난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한편 유나는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보고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한 공포에 빠진다. 민준이 진주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 그리고 나 기억났어라고 말하는 순간 유나는 알았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줄이 끊어졌다는 것을.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달려간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는다. 홍영실이 놀라 달려온다. 유나야, 왜 그래? 결혼식은? 유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린다. 민준 씨가 기억이 돌아왔어. 최삼식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 유나는 머리를 감싸준다. 이렇게는 못 끝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든 민준이 마음 돌려야 돼. 홍영실은 딸의 어깨를 붙잡고 낮게 말한다. 정신 차려. 울 시간 없어. 기억이 돌아왔으면 더 빨리 움직여야지. 최삼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유나야, 이제 그만하자. 이러다 다 죽어. 유나는 고개를 번쩍 든다. 눈물로 젖은 얼굴에 광기 어린 결심이 번진다. 아빠는 맨날 그만하래. 그래서 평생 남 밑에서 기어다닌 거야. 난 안 그래. 민준 씨가 백진주 때문에 기억이 돌아왔으면 다시 그 기억을 흔들면 돼. 홍영실조차 순간 딸의 눈빛에 소름이 돋는다. 너 설마 유나는 낮게 말한다. 진주가 민준 씨를 또 버리게 만들면 돼. 민준 씨가 진주를 원망하게 만들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민준과 진주는 비상계단으로 향한다. 문이 닫히자마자 웅성거림과 카메라 소리는 멀어지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남는다. 진주는 민준의 손을 뿌리친다. 당신 미쳤어요? 왜 이래요? 민준은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바라본다. 미쳤지. 7년 동안 널 죽은 줄 알고 살았어. 다시 만났는데도 못 알아봤어. 기억을 잃고도 내 이름만 떠올리면 심장이 찢어졌어. 그런데 어떻게 멀쩡하겠어. 진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한다. 그래도 내 결혼식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민주는 낮게 묻는다. 진짜 선택이었어? 아니면 또 복수 때문에 너 자신을 죽이는 거였어? 진주는 그의 뺨을 때린다. 날카로운 소리가 비상계단에 울린다.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해. 내가 불길 속에서 아빠 잃고 이름 버리고 클로이로 살아온 시간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 못했잖아. 민주는 맞은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그저 눈물을 삼키며 말한다. 그래. 그래서 미안해. 기억 못해서 미안하고 못 지켜서 미안하고 오늘 내 선택까지 흔들어서 미안해. 그런데 진주야, 내가 이제 기억났는데 어떻게 또 널 잃어.
진주의 눈물이 끝내 떨어진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춘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현준 씨는요? 그 사람도 상처받았어요.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집안 죄 때문에. 민주는 고개를 숙인다. 알아. 그래서 내가 더 비겁한 놈일지도 몰라. 그런데 현준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결혼은 너를 살리는 길이 아니야. 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당신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단이다. 민준 씨, 회장님 이동이 막혔어요. 강 실장이 회장님을 데리고 사라지려 합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는다. 진주도 즉시 눈물을 닦는다. 두 사람의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진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진주는 낮게 말한다. 가요. 회장님이 깨어나야 아빠 사건도 알 수 있어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본다. 같이 가자. 진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다시 전쟁터로 뛰어든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사랑과 상처로 무너졌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진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회장님을 이동시키던 지하주차장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윤정과 옥집사는 들것에 실린 회장님을 구급차 쪽으로 옮기려 했지만 강 실장이 앞을 막아선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하지만 눈빛만은 살벌하게 굳어있다. 회장님은 이동하실 수 없습니다. 윤정이 소리친다. 회장님을 살리려는 거예요. 강 실장은 낮게 말한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옥집사가 차갑게 묻는다. 강 실장님, 그 많은 사람 중에 본인도 포함됩니까? 강 실장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 순간 단이가 도착한다. 강명석 실장님. 강 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단이는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보인다. 김명애 씨가 죽던 날 CCTV 복구 거의 끝났습니다. 더 숨길 수 없어요. 강 실장의 얼굴이 굳는다. 김 대표님, 그 영상이 공개되면 대표님도 감당 못하실 겁니다. 단이는 한 걸음 다가간다. 감당하겠습니다. 언니가 죽은 이유라면. 강 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는다. 다들 진실을 알면 구원받을 줄 압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무너뜨릴 뿐입니다. 단이는 차갑게 대답한다. 거짓말은 더 오래 죽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민준과 진주가 뛰어온다. 강 실장은 회장님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회장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태호 회장은 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마지막 1분 웨딩홀과 지하주차장, 유나의 집, 정란의 얼굴이 빠르게 교차된다. 현주는 텅 빈 결혼식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다. 바닥에는 떨어진 반지가 굴러가고 붉은 장미꽃잎은 짓밟혀 있다. 정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한다. 현주나 현주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정란은 대답하지 못한다. 현주는 낮게 웃는다. 진주도 떠났고 형도 돌아왔고 아델은 회장님 손에 있고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니네요. 정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아니야. 엄마가 다시 만들어줄게. 내 자리, 내 이름, 내 힘. 현준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무너진 남자의 눈빛이 아니라 상처를 분노로 바꾸기 시작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럼 만들어줘요. 이번엔 내가 빼앗기지 않게.